책의 6절이 이제 Beyond Small Oscillations예요. 스몰 오실레이션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빅 앰플리튜드 오실레이션을 이제 하는 건데 Damped Driven Pendulum and Josephson Junction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 조셉슨 정션 이야기는 잊어버리고요. 조셉슨 정션을 클래시컬 오실레이터로 모델링하면 이와 같은 이제 그 펜줄럼 모형이 되니까 그걸 여기서 이제 그 펜줄럼 모형을 하는 거예요. 조셉슨 정션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모형 이야기를 지금부터 이제 해봅시다. 이런 책에 보면은 그림 6.6 주어진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니까요. 어떤 상황이냐면 회전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회전축에 매스가 달려 있는데 매스가 이제 이렇게 달려 있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회전축을 돌려요. 시계 방향으로 지금 돌려놨는데 시계 방향으로 토크를 가했어. 토크를 가했다고 돼 있어요. 저게 이제 그게 헷갈리게 써있는데 이게 토크. 이 책에서는 토크를 N이라는 기호를 쓰고 있고 토크를 가해서 얘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거죠. 바닥에서부터 이제 현재 각도가 파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겠죠. 여기 지금 질량이 달려 있고 질량은 여기만 달려 있고 얘는 회전축이고 회전축에 토크를 넣어서 얘를 돌린다. 그런 얘기죠.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제 토크가 0이면 얘는 그냥 수직으로 서 있을 텐데 A 그림처럼 토크를 유한하게 조금 가하면 평형을 이룰 수 있죠. 이와 같이 어떤 특정한 각도 파이에서 평형을 이루고 토크를 많이 가해버리면 여기서 토크는 콘스턴틀리 가해지는 걸로 가정하고 있어요. 콘스턴트 토크 N을 어플라이를 하는데 회전축에다가 계속 돌리고 회전축에다 계속 토크를 준다는 얘기죠. 여기다 무슨 모터를 달았는지 전기로 돌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보통 토크를 이렇게 한 번 주고 말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계속 컨스턴트를 주니까 토크를 계속 주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90도 넘어갈 수 있는 크기에 상당히 큰 토크를 주면은 걷잡을 수 없이 얘가 이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계속 토크는 I 알파니까 이제 그게 가까속도에 영향을 줘서 점점 빨라지겠죠,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얘가 점점 빨라지는 무한 회전하는 모션을 하게 되죠. 그런 문제예요. 그것도 일종의 주기 운동인데 토크가 콘스턴트라면 일종의 주기 운동인데 그걸 이제 6절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봅시다. 근데 이게 그렇게 표준적인 문제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토크에다가 보통 이렇게 콘스턴트로 안 주고 토크에다가 토크를 뭐 사인 웨이브로 N0 곱하기 사인 오메가 T 이런 식으로 준다면은 피리오딕한 이렇게 익스터널 토크를 준다면은 얘가 이제 댐프드 드리븐 하모닉 오실레이터 같은 그런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얘를 콘스턴트로 줬죠. 왜냐하면 그걸 일정한 주파수로 주면은 그런 문제는 또 잘 풀려 있어요. 근데 얘는 묘하게 콘스턴트 토크를 주니까 골드스타인에만 나오는 문제인데 콘스턴트 토크를 주면 좀 더 문제가 쉬워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다지 쉽지도 않고 좀 더 생각할 게 많아지죠. 이거 한번 살살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거고 이걸 이제 식을 세워야지 뭘 하지. 이게 문제니까 주어진 상황에 이제 힘이 가해질 거고 NG 아래로 그리고 회전축을 기준으로 그 작용점까지 벡터를 R 벡터라고 합시다. 만지르면 라지알이라고 해요. 각도 파이 토크는 여기 가해졌고 익스터널 토크고요. 익스터널 콘스턴트 토크 가해졌고 그러면 이제 운동 형식은 I 알파는 토크 여기 알파는 이제 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이제 엄지손가락 방향이 알파의 방향이겠죠. 이 토크가 지금 저도 막 이 책에서 기호를 하면 저는 토크를 타워로 쓰니까 이 책에 기호를 쓸게요. n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각가속도는 여기 알파의 2도트니까 파이의 2도트 될 거고, 그 다음에 i는 i도 계산해야 돼. 오케이. 뭐 이 막대에는 질량이 없다고 하고 여기만 질량이 그 무게가 있다고 하면 mr의 제곱이죠. mr의 제곱 이게 좌변이고, 이제 우변은 문제는 여기 토크가 여기 네트 토크죠. 운동방정식에 들어가는 우변의 토크는 네트 토크고, 이게 주어지는 그 익스터널 토크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회전축에 가해져는 이것도 토크가 되지만 얘도 지금 토크를 주잖아요. R 크로스 mg. 그죠? R 크로스 mg는 얘는 어떻게 돼요? R이고 mg가 아래쪽이니까 오른손 방이니까 R 크로스 mg니까 mg가 어느 방향이 되겠어요? 이게 rmg 얘가 또 파이니까 이게 r 방향이고 mg 사인 파이. 근데 이제 얘는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반시계 회전하려는 토크고, 얘는 시계 방향 회전하는 토크고, 얘는 이제 반시계 회전하는 토크란 말이에요.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파이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그 플러스로 잡으면 얘를 플러스 방향으로 잡으면 되니까 얘 n 빼기 r mg 사인 파이. 이렇게 말합니다. r mg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제 리스토링 포스고, 중력 때문에 오는 복원 토크라고 할 수 있겠네. 리스토링 토크. 얘는 외부에서 가는 콘스턴트한 익스터널 토크. 그렇죠? 이 두 개의 항이 있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뭐 지워도 될 테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차분히 해봅시다. 책에 있는 순서대로. 만약 n이 0이라면, 익스터널 토크가 없다면 얘는 이 자신의 이 토크밖에 없을 테니까 이 방정식은 파이 2도트 더하기 이항하면 g 오브 r 사인 파이 이퀄 0 이런 꼴이 되겠죠? 이거 보면은 그냥 이게 진짜 문제잖아요. 이게 단진자 문제고, 이게 스몰 앵글이라면 이제 이게 세타로 근사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단진자의 주기가 여기서부터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단진자의 주기를 생각하면 그게 요거의 제곱이니까 요거의 제곱이 오메가 제로는 g 오브 r의 스퀘어 루트. 이걸 뭐 미리 찾아놓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신의 주파수가 있는 거죠. 오메가 제로라는 주파수가 있고, 만약 이 외부의 토크가 어떤 시누소이드라는 토크가 왔다면 그거의 주파수가 얘랑 맞았다면 공진이 일어나겠죠. 마구마구 에너지가 투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대략 알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if. 만약 n이 어떤 값 mgr이란 어떤 값, 이 mgr이라는 값을 크리티컬 토크라고 합시다. 어떤 임계값보다 크면, mgr이 뭐냐면 이 파이가 90도가 될 때, 90도가 될 때예요. 그때가 사실 토크가 제일 많이 걸리는 순간이잖아요. 여기서 중력에 의한 토크가 가장 많이 걸릴 때인데, 그 토크를 이길 만큼의 토크가 가해지면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얘가 마구마구 돌아가겠죠. 왜 그러냐면 이거 우변이 운동방정식 우변이
n 빼기 rmg 사인 파인데 이 사인 파이는 크기가 1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 rmg 사인 파이는 최대가 rmg인데 걔보다 얘가 항상 크니까 우변이 항상 양수가 돼버리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파이 2 도트가 항상 양수가 된다는 이야기고, 다시 말하면 복원력 없이 얘는 되돌아오지 않고 계속 시계 방향으로만 가속이 된다는 이야기죠. 회전에 가속이 붙겠어요? 그죠? 가속이 붙는 회전이 될 거다. 그리고 각도는 확실히 2분의 파이를 넘어갈 거다. 스몰 오실레이션이 아니니까. 지금 6절은 우리가 스몰 오실레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실레이션 앰플리튜드가 굉장히 큰 거죠. 위에까지 다 넘어가, 한 바퀴 돌고 할 거니까. 이게 확실해요. 자, 근데 지금 그 운동방정식의 요 요소만 가지고는 사실은 문제가 쉬워요. 그 다음에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질 거 아니에요. 가속이니까. 콘스턴트로 계속 가해버리면 점점 에너지를 디스페이션할 메커니즘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다 에너지 보존되는 중력이고, 그죠? 운동 에너지고, 토크는 외력이니, 그 외부 토크니까 여기에다가 각도 곱하면 그게 외부에서 가하는 에너지인데, 외부에서 에너지 계속 가하면 이 시스템의 운동 에너지는 계속 커질 거란 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는 폭이 정해져 있으니까 계속 운동 에너지가 커지니까 계속 별로 재미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그 에너지를 흡수할 메커니즘이 필요해요. 댐핑을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댐핑을 고려해 보면 댐핑은 보통 이제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으로 주니까 여기서 속도에 해당하는 게 이제 파이 도트겠죠. 파이의 1차 미분에 비례하는 어떤 항이 필요하고, 그거를 이타, 책에 기호들 이타 파이 도트라는 항이라고 합시다. 이걸 이제 댐핑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걸 추가한다면 운동원 형식은 mr 제곱 i2 dot equal n 빼기 rmg sin 파이 토크,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데, 댐핑이 어떤 방향으로 가겠어요? 반대로 걸려야 되겠죠. 속도에 비례하지만 반대 방향, 저항이 생겨야 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이타 파이 도트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타를 양수라고 잡을 때 됐어요.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상당히 복잡한 원리니어 미방이 되죠. 2차항 있고 2차항 있고 상수항이 있는데, 상수항이 사인 함수야. 사인 함수는 테일러 전개한다고 하면 1승, 3승, 5승, 7승 뭐 등등 무한정 나가죠. 근데 그 1승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넌리니어 방들이죠. 비선형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거가. 그래서 풀기도 어렵고 컴퓨터로 풀어야 되고, 손으로 푸는 건 이제 거의 불가능. 컴퓨터로 푸는 건 되게 쉬워요. 이거 생각보다. 컴퓨터로 금방 풀 수 있는데 손으로 푸는 거 굉장히 힘든 문제가 돼요. 물론 이제 여기 그 아주 간단한 극단적인 경우들은 손으로 풀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건 학부 수립물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손으로 푼다고 해도 그래 봐야 그게 엘립틱 인테그럴이 돼버리죠. 엘립틱 인테그럴이라는 게 뭐 적분 표일 뿐이지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엘립틱 인테그럴 형태가 돼버려서 우리가 이제 손으로 할 수 있는 데는 금방 한계가 와요. 자, 이걸 이제 정리해서 좀 더 이제 깔끔한 형태로 쓰면 책에 있는 형태가 될 텐데, 이항해 봅시다. 좌변을 n으로 이항하면 mr 제곱 i2 dot
이 천장불을 꺼줄까? 이런 컨트라스트가 좀 나쁜 거야? 어떻게 해? 꺼줘? 상관없어? 연두 룰은 카메라보다 훨씬 좋을 거예요. 카메라가 문제지. 카메라만 잘 나오면 될 거. 됐어요. 이걸 이항해서 2타 파이 도트 더하기 mgr sin 파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 여기 mgr을 아까 크리티컬 토크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이교로 이거 바꿔 쓰면은 얘는 nc라고 쓸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바꿔 써버릴까요? 얘는 어떻게 바꿔 쓰면 될까? mgr 곱하기 g분의 r 이렇게 쓰면 되겠죠? mgr은 nc, g분의 r은 여기 어디 있었죠?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이렇게 쓰면 될 거고, 얘도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은 얘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얘도 바꿉시다. 얘도 얘는 얘는 어떻게 바꿀까? 얘는 일단 놔둬봐. 이건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건 일단 놔두고. 자, 이제 눈에 치우고. 자, 제가 옮겨 써보면, 그래서 n은 nc 여기 오메가 제로의 제곱 파이 2 도트 더하기 2타 파이 도트 플러스 nc 사인 파이 이런 꼴이 됐는데, nc로 전체를 나누면 nc 1이 보내고 1로 바꾸고 nc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걸 쓰면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1 파이 2 도트 더하기 nc 분의 2타 파이 도트 플러스 사인 파인데, 이제 다 우변의 개수들이 이제 단위가 없는 것들이 됐죠. 지금 단위를 없앤 거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단위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얘는 어때요? 이거 파이 2 도트를 오메가 제로의 제곱으로 나눈 거, 이건 다 맞는데, 그럼 여기도 이 자리에 올 게 파이 도트를 오메가의 단위, 그러니까 각주파수의 단위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거를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이렇게 합시다. 새로 변수 하나 도입한 거죠. 오메가 c는 뭐냐면 2타분의 nc가 되겠죠. nc는 아까 mgr이었고, 그걸 2타로 나눈 값을 오메가 c라고 하자. 주파수의 단위가 되니까. 이러면 이제 다 됐죠. 그러면 이제 책에 나온 대로 다 됐어요. 가운데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거를 여러분 책에 이제 6.92식 6.92식이죠. 오메가 c분의 1로 바꾼 거 가운데 거를. 그래서 우변에 다 단위가 없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해보자.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책에 보면은 그 분리 포인트가 여기 책에 보면 어디 있나 267페이지부터 해서 6.93식, 6.94식 분리 포인트 1번, 2번 해가지고 쭉쭉쭉 분리 포인트가 5개인가 6개인가 있을 거예요. 그걸 5개 하나씩 해봅시다. 처음 몇 개 쉬우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 만약 n이 nc보다 작다면 같은 것까지 포함 2타는 0이 아닌 걸로
이타는 0이었다 아니었다 필요하면 할 거예요. 지금 이 1, 2, 3, 4, 5 순서는 이걸 좀 전에 그 6.92 미방을 바로 쉽게 못 풀어요. 뉴메리컬하게만 쉽게 풀 수 있고 손으로는 쉽게 못 푸니까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어널리시스를 해보는 거예요. 극단적인 경우, 특이한 경우 등등 가정해가지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하여튼 크리티컬 토크보다 작은 토크, 아주 작은 토크가 가해졌을 때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댐핑은 있다고 하고 그러면 방정식이 좌변이 n이었는데 그걸 다시 우변으로 넘기고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1 파이 2 도트 더하기 오메가 c 분의 1 파이 도트 그 다음에 더하기 사인 파이 이게 n 오버 s였죠? s였는데 얘까지 넘겨서 생각합시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넘겨서 보면은 n이 nC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 놈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근데 이 사인 파이 거기서 이제 사인 파이를 빼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떤 각도 이상에서는 우변이 음수가 될 수 있죠. 얘는 1보다 작은 거니, 1보다 작은 어떤 상수값이니까 생각해 보면 되죠. 사인 함수가 있고 어떤 값이 있어요. 어떤 양수예요. n 오버 nC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이게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요 n 오버 요 직선에서 요 곡선을 뺀 값은 어떻게 되냐면 요 동네에서는 그래서 요 구간에서는 양수가 될 거고 요 구간까지는 음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가 360도니까 여기 다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2차 미분이고 여기 1차 미분인데 이거의 이제 우변 값이 보다시피 파이가 작을 때는 양수예요. 파이가 작을 때 양수다. 이제 파이가 어느 정도 이상 가면 음수가 되버려요. 그 각도가 존재하죠. 그 각도가 이제 중요하니까 처음에 이 각도가 중요하니까 이 각도를 파이 C라고 합시다. 파이 C에서 저기 n 오버 nC가 사인 파이 C랑 같아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 책에도 그렇게 잡았을 거예요. 파이 S로 잡았네. 파이 S로 잡았어요. 파이 S. 파이 C로 안 잡았네. 자, 그렇게 되면 근데 저게 왜 의미가 있는 거냐면 잘 생각해보면 되는데 처음에 그림을 제가 그렸었는데 이 시계 방향으로 지금 익스터널 토크가 가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최초에 정지 상태에 있었던 진자가 이쪽으로 붕 들려 올라갈 거예요. 그 익스터널 토크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이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 강 때문에 이 들려 올라가려는 이 가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얘는 일이 이항되면 음수가 되니까요. 각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네거티브한 효과가 있잖아요. 이거 이항해서 봅시다.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 파이 도트 이렇게 보일 테니까 이 익스터널 토크 때문에 이 시계 방향으로 각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한계가 있는 거죠. 얘 때문에 얘가 그 각속도를 잡아먹어요. 각가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아요. 처음에 속도가 0일 때는 얘는 거의 무시가 가능하니까 최초에는 얘가 없지만 얘 때문에 가속이 되는 어느 순간 이상부터는 얘가 이제 발효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가 계속 빨라지게 하는데 그러니까 댐핑이죠. 얘를 이제 운동 못하게 하는데 플러스 요거까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각도 이상이 되면 토크가 음수가 돼버려요. 음수가 된다면 토크가 이렇게 이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갔다가 돌아와야 돼. 갔다가 돌아와야 돼. 그러면 좋아. 이게 진자 운동인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진자 운동일까요? 왜냐면 이게 콘스턴트 토크거든. 진자 운동을 하려면 얘가 없어야죠. n이 없어야 얘가 n이 없으면 이것만 있다면 얘가 진자 운동 비슷한 걸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보통 처음에 한 번 밀었다가 놓은 거죠. 토크를 펄스로 한 번만 가고 놓으면 얘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진폭이 줄어들면서 제로 이런 모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는 콘스턴트 토크거든요. 이게 사람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데 더 콘스턴트 토크라서 콘스턴트 토크라서 제가 돌아오질 못해요. 문제는 돌아오질 못하고 가다가 처음에 이게 상당히 웃기는 게 처음에 이렇게 가속이 돼요. 점점 빨라져. 그러다가 댐핑 때문에 점점 느려져요. 그래서 딱 멈추게 돼요. 특정한 앵글에. 그 앵글이 파이 s야. 왜냐? 그 파이 s라는 앵글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는 0이 되겠죠? 얘는 0이고 요 미분방 정식이 만족이 돼버려요. 요 미분방 정식의 해는 어떤 해가 가능하냐면 파이가 파이 s다 이런 게 해가 돼요. 해가 된다고. 콘스턴트인 해가. 이건 0이고 파이 s라는 각도에서는 n over nc가 sin 파이 얘가 0이고 이 미분방 정식 자체는 콘스턴트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만족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까지 쑥 빨라졌다가 느려지면서 파이 s라는 앵글에서 멈춰버려요. 그럼 희한한 솔루션이 되죠. 물론 이제 어널리틱하게 안 풀고 못 푸니까 어널리틱하게 이거 못 풀어. 말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댐핑이 없다고 생각하면 얘는 붕 갔다가 그 댐핑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댐핑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댐핑이 없다고 생각하면 얘가 0이에요. 그 순간은 0인데 그 순간 0인데 문제는 그 다음 뭐 그게 얘 속도를 멈출 수 있는 어떤 메커니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여기서 계속 가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가 더 막 들러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더 이렇게 더 올라가겠죠. 더 들러 올라갈 텐데 얘는 댐핑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는 바람에 더 들러 올라가지 못하고 여기서 쭉 멈추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다. 그래서 이제 펜듈럼이 멈추게 돼요. 지금 이 과정은 그렇게 특이한 과정이 아니죠. 그러니까 토크가 어느 정도 이하의 값이 되면 이 펜듈럼이 멈춰버릴 때 댐핑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 댐핑이 뭐 커야 될 필요도 없어요. 댐핑이 어떤 범위를 가질 필요도 없어요. 0이면 안 되지. 0이 아니기만 하면 돼. 0이 아닌 유한한 값을 가지기만 하면 반드시 어떤 유한한 앵글에서 멈춰요. 90도 이내에서. 생각을 좀 더 해봐야 돼요. 이거 제가 말로밖에 못하니까. 근데 이걸 이제 에너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은 당연해요. 왜냐하면 얘가 에너지가 새는 소스거든. 속도에 비례하는 저항력이니까 제가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비해버리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항력은 속도가 빠를수록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질수록 에너지를 빨리빨리 소비해버려요. 처음엔 소비하지 않다가 속도가 어느 정도 빨라지려면 에너지를 제일 많이 소비해버려요. 외부에서 가해진 에너지를 꾹 먹어버려요. 근데 얘가 일단 정지하고 나면 그 다음 생각해봐요. 아, 정지했어?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려나? 중력 때문에 다시 돌아오려나? 아니 계속 서 있어. 그게 솔루션이에요. 여기 계속 서 있는 게 솔루션이에요. 근데 거기서 약간 이제 혼동이 오죠. 외부에서 토크를 가했는데 왜 외력이 계속 가해지는데 왜 일을 안 하지? 일을 못 하잖아. 각도가 안 늘어났잖아. 토크가 일을 하려면 토크 곱하기 d 세타 이걸 적분해야지 워크가 되잖아. 그렇죠? 각도가 돌아가야 돼. 각도. 여기서 파이죠. 각도 파이가 늘어나야 일을 할 수가 있는데 각도 파이가 안 늘어나 버리면 일을 못 해. 그러니까 외부 토크가 있어도 얘가 돌아가야 일을 하는 거지. 안 돌아가면 일을 못 하는데 돌아가지 못하는 이 크리티컬한 역할을 얘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뭐가 그 역할을 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얘가 밸런스 생력을 이루고 저항력이 있음으로 해서 얘가 진자가 가사 멈추는 이런 황당한 상황에 올 수 있어요. 이런 진짜 우리 보기 어렵죠. 콘스턴트가 이걸 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게 토크가 밸런싱을 이루지 못하니까 중력에 의해서 리스토어링 될 거를 얘가 막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토크가 일을 못해도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토크의 평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은 못해. 일은 안 하면서 진자를 세워두긴 하고 있는 거죠. 정적 평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게 1번이고 자, 2번 두 번째 이번에는 이타가 0이라고 하고 그리고 토크는 0이 아니다. 분리 포인트 1, 2, 3, 4, 5를 볼 때는 그걸 주의해야 돼요. 조건이 다 틀려. 1번에서는 아까 이타 n이 좀 작다. nc보다 작다. 이타는 0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조건에서 이타는 이번에 0이다. 댐핑 없어요. 이제 댐핑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n은 0이 아니다. 0이 아닌 모든 값을 다 가질 수 있다. 이 경우에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운동의 자식은 좀 더 쉬워지죠? mr 제곱 파이 2 도트고 우변이 이제 n 빼기 nc 사인 파이 앞에 정리된 형태로 쓴다면 이거는 뭐예요? 오메가 제로의 제곱분의 파이 2 도트 n 오버 nc 빼기 사인 파이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거 2번 설명할 때는 또 위의식을 쓰고 있어요. 자, 운동면제식이 요 꼴이죠? 이 꼴인데 여기 이제 우변만 생각해보면 이 n하고 nc의 크기에 따라 이게 이제 양수냐 음수냐가 결정될 거란 말이에요. 이번에 이제 그 관점에서 봅시다. 특히 이제 파이가 0 부분이면 파이가 0이라고 합시다. 파이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이 우변은 n이 되겠죠. 그 다음에 파이가 최대일 때 생각합시다. 파이가 2분의 파이면 얘는 n 빼기 nc가 될 거고 파이가 다시 파이가 파이죠. 여기 발음이 꼭 헷갈려. 요거 얘는 phi죠. 파이 얘는 파이 파이가 파이면 어렵다. 파이가 파이면 얘는 이제 n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가 2분의 3파이가 되면 얘는 n 플러스 nc가 되겠죠. 그 극단적인 경우 네 가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제는 n이 양수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양수인데 요 부분에서만 음수가 될 수도 있는 놈이겠죠. nc하고 크기 비교에 따라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는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는 양수일 텐데 얘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얘가 이제 부호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여기서 다시 이제 얘가 문제고 얘가 부호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만약 n이 nc보다 크다면 자 이거 2번 안에서 다시 분기점이 생긴 거죠. nC보다 클 수도 있고 nC보다 작을 수 있는 거예요. 2번 안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n이 nC보다 크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1, 2, 3, 4 이 전체 사인 함수의 모든 구간에서 우변이 양수가 되겠죠. 파이 2 도트가 항상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컨스턴트는 아니고 가속도가 조금씩 바뀌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조금씩 바뀌지만 연속적으로
생기겠죠. 가까스도가 계속 늘어나기만 할 거다. 자, 오케이. 계속 늘어나긴 할 텐데 뭐 그래프로 그린 다음에 얘가 빨라졌다 느려졌다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여기 좀 더 크고 얘 좀 작고 이게 사인 함수니까요. 이게 바깥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 느려졌다. 근데 그걸 한번 적분하면은 각 속도는 계속 늘어날 텐데 계속 늘어나는데 늘어난다 이렇게 리듬이 있겠죠. 이렇게 늘어나는 리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적분한 파이 도트도 이걸 우리가 그려본다면 재밌을 텐데 일단 뭐 그려볼까? 얘를 한번 그려보면 아까도 한번 그려봤지만 n 빼기 nc 빼기 사인 파이를 한번 그려봐요. 파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nc보다 크니까 얘가 1보다 크죠 이번에는? 1보다 큰 값에서 사인 뺀다. 1보다 큰 어떤 값에서 사인을 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걸 빼. 이거죠? 여기서 이걸 빼. 이만큼 빠지겠네. 1만큼 빠지겠죠? 오케이. 여기서 이걸 빼. 1만큼 올라가겠네. 오케이. 올라가겠네. 이걸 0을 빼. 안 빠져.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값이 되겠죠? 얘가 지금 오메가 0분의 파이 도 오메가 0의 제곱분의 파이 2 도트거든요. 파이 2 도트가 요 꼴이에요. 어떤 콘스턴트에 사인 함수가 더해져 있는, 정확히 빼져 있는 거죠. 이런 형태의 가까스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어쨌건 항상 양수고, 이걸 한번 적분하면 마음속으로 적분해 봅시다. 이 문제는 여기 적분할 때 문제예요. 적분한다는 거는 이제 시간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여기서 각속도를 우리가 얻으려면 각속도는 이제 파이 2 도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야지 얻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x축이 파이야. 그죠? 그래서 요 그래프를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면 안 되고 시간에 대해서 적분해야 되니까 약간 달라요. 이걸 파이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니까. 근데 뭐 대략 비슷할 거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면은 이 파이 각속도가 요 부분에서 크게 안 변할 거라고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처음에 몇 바퀴가 아니라 한참 돈 다음에는 각속도가 상당히 빨라져 있을 테니까 토탈 각속도에 비해서 한 바퀴 돌았을 때 각속도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다. 초반전에는 차이가 크지만 상당히 여러 바퀴 돌고 나면은 각속도는 굉장히 빨라져 있고 그 상태에서 한 바퀴 돌 때 각속도가 얼마나 빨라지느냐는 그다지 요 값은 유한하니까 나중에는 그 차이는 줄어들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중 시간에는 이 파이 앵글은 거의 시간에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될 거예요. 거의 리니어.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 정도 구간에서는 한참 나중 시간에는 이 파이가 이제 시간에 대략 비례하게 될 텐데 그런 시간에 보면은 늘어나는 가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작은 거니까 그때 얘를 이제 시간의 그래프라고 우리가 대략 생각한다면 이때는 제로가 아니죠. 상당히 큰 시간이지만 어떤 유한한 값에서 이게 기본적으로 증가하는데 대충 일정하니까 기본적으로 일정한데 이 그래프에서 늘어나는 속도가 늘어나긴 늘어나는데 줄어들진 않죠. 각속도가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항상 양수니까 각속도 늘어나는 속도가 이때 느리다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 빨라졌다가 좀 적게 늘어났다가 많이 빨라졌다가 뭐 이런 계단처럼 보여야 되겠죠. 마이너스 슬로프 절대 가지면 안 돼요. 이렇게 될 거예요. 파이 도트가 이런 커브를 그리게 될 거예요. 대략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타임 제로 아니에요. 이야기했죠. 상당히 많은 시간 지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 초반전에는 좀 커브가 좀 리니어하지 않아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지나면 대략 이런 커브를 가리게 될 거다. 이 콘스턴트를 적분한 다음에 이렇게 콘스턴트 슬롭이 나올 텐데 그 위에 리플이 있으니까 리플이 있다는 것은 느리게 증가하는 것과 빠르게 증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느리게 증가하는 부분이 감소하는 부분은 없어요.
항상 각속도가 늘어나기만 해요. 이게.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요 각속도가 최고가 되는 점이 뭐 이런 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고가 되는 점이 또 여기쯤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관계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책에서는 2절 이상, 뭐 그 두 번째 분류 포인트 이상에서는 에버리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자꾸 에버리지를 하려고 해. 타임 에버리지 해서 뭐. 근데 그 타임 에버리지가 굉장히 어렵거든. 지금 봤지만 x축이 파이예요. 타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요 함수를 파이에 대해서 그림 그리는 건 아주 쉬워요. 사인 함수니까. 근데 이걸 타임에 대해서 그림 그려라. 오이씨, 뭐 어떻게 적분 한번 해야지. 미분방정식 풀지도 못했는데 이거 어떻게 타임 함수로 표현해. 애초에 불가능해 보이거든. 근데 그런 미션을 우리가 지금 해요. 이번 섹션에 설명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수학적인 스킬이 필요해. 그걸 또 하려면 말로 그냥 대충 쉽게 핸드헬링 아규먼트로 하면 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허점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항상 그렇지. 완벽하지 않을수록 더 어려워요. 완벽한 게 차라리 쉬운데 이거 완벽하게 못 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제 설명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컨셉을 알고 있으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이제 책에서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에버리지, 각가속도도 에버리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나중에 각속도도 에버리지 밸류, 그때 말하는 에버리지 밸류 타임 에버리지예요. 타임 에버리지 된 각가속도와 타임 에버리지 된 각속도가 큰 범위에서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근데 책에 그 용어도 잘 정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그걸 하나씩 둘씩 다 용어를 정의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책에서 말하는 에버리지는 아마도 이런 이야기일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제가 나름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에버리지 퍼 로테이션 사이클이에요. 이건 내 해석이에요. 책에는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 그냥 타임 에버리지라고 했는데 타임 에버리지면 콘스턴트여야 될 거 아니야. 전체 시간을 평균. 근데 이거는 전체 시간을 평균할 수 없거든요. 왜냐면 점점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각각속도 같은 거는 뭐 평균을 낼 수 있겠네요. 근데 나중에 뭐 각속도도 평균 내고 그러거든요. 근데 각속도 이거 어떻게 평균 내? 계속 증가하는데 평균이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한 바퀴, 한 사이클 안에서 평균 낼 수 있겠죠. 여기서 사이가 한 사이클이잖아. 증가했다가 그러니까 빨라졌다가 좀 빨라지는 속도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여기 한 사이클 안에서 대충 평균 낼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책에서 말하는 에버리지 요런 기호로 쓰고 있는데 이 기호가 로테이션 사이클 한 바퀴 이게 지금 얘는 시계 방향 계속 돌 테니까 아니 시계 방향이죠 이게 계속 도는 일을 회전을 하는 거니까 토크하지 크리티컬 토크를 넘어갔으니까 계속 이렇게 돌 텐데 그 돌 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 때 그 한 바퀴 안에서의 각속도 또 그 다음 한 바퀴에서 각속도의 평균 그 다음 한 바퀴에서 각속도의 평균 그걸 각각 따졌다고 일종의 무빙 에버리지죠. 뭐 증권이나 뭐 일상에서 말할 때는 그 일종의 무빙 에버리지의 개념일 거다 이거죠. 이 책에서 말하는 이 타임 시간 평균이라는 기호가 일종의 무빙 에버리지 기호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온도방정식에다가 이제 에버리지 기호를 씌워봅시다. 그러면은 오메가 0분의 0의 제곱분의 파이 2 도트의 평균은 어떻게 되겠어요? 쟤는 n 오버 nc 평균 한 상수니까 빼기 사인 파이의 평균인데 말했다시피 이 평균이 지금 시간이에요. 시간 평균인데 게다가 무빙 에버리지야. 이게 쉽게 0일 거냐? 자명하지 않다는 거죠. 이게 파이에 대한 평균이면 당연히 0이죠. 사인 파이를 파이에 대해서 평균한다 그러면 뭐 0부터 2파이까지 접근해야 된다면 2파이로 나누면 되니까 당연히 0인데 얘는 시간에 대한 평균이거든요.
시간에 대해서 파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함수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 이 평균을 낼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이게 트리비얼하게 0이냐? 0인데 트리비얼하진 않다. 한번 보여줄까? 왜 안 트리비얼하지? 써볼까? 저걸 기호로 쓴다면 책에는 그런 말들이 말로 안 돼 있어가지고 많은 해석이 필요해요. 저 기호로 쓴다면 sin 파이의 적분 시간에 대한 무빙 에버리지인데 시간에 대한 무빙 에버리지도 사실 어려운 말이고 어쨌거나 이걸 기호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써야 되죠. sin 파이 dt인 거예요. dt. 근데 그 t는 어떤 n번째 주기에서 n 플러스 1번째 주기까지 시간은 그게 이제 무빙 에버리지의 개념이고 그걸 이제 한 주기로 나눈 거니까 한 주기의 시간 폭으로 나눠야 돼. 요건데 이 적분이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변수 변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sin 파이 d 파이 이런 적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변수 변화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d 파이 넣어야 되니까 d 파이 하나 나누고 dt 이런 꼴로 낼 수밖에 없겠죠? 이런 꼴이 되고 요 밖에 붙은 계수 이런 건 날려버립시다. 지금 실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안쪽만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면은 이런 거가 돼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얘는 뭐예요? d 파이 dt의 역수죠. 얘는 그 파이 더트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파이 더트 분의 sin 파이 d 파이란 적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파이도 좀 전에 이제 적분 구간이 n번째 주기에서 n 플러스 1번째 주기까지였으니까 n번째 주기에서의 각도 n번째 주기에서의 각도 파이 제로 n이라고 할까? n번째 주기에서 시작점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근데 이거는 이제 주기니까 당연히 한 바퀴 돌면 이제 2파이 거기서 2파이 들어갈 거다는 거 알겠죠? n번째 주기에서의 각도 플러스 2파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구간을 사실 뭐 0부터 2파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죠. 적분 구간은 별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는 각도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이건 0부터 2파이 이렇게 바뀌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려운 게 뭐야? 분모자. 파이 도트가 분모에 있다는 거죠. 트리비얼하지 않다. 근사를 또 해야 돼요. 그냥 될 것 같지? 근사를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샅샅이 뭔가 좀 더 해야 돼요. 많은 트릭이 필요해요. 일단 근데 이런 그래프를 보아하면 이 그래프를 특히 보면은 한쪽이 평균하면 당연히 앵글에 대해서 평균하면 당연히 콘스턴트일 것 같잖아요. 이 문제는 이게 시간에 대한 평균이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평균이 그게 간단하지 않다. 이게 콘스턴트일 때만 가능한 거지. 이게 콘스턴트인가? 한 주기 안에서? 아니잖아요. 보다시피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잖아. 느려지진 않죠. 빨라졌다가 빨라지는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급격하게 증가하다가 조금 증가했다가 계속 증가해요. 끊임없이 계단 형태로 증가하긴 하는데 문제는 얘가 일정하진 않죠. 근데 제가 그래서 이야기 자꾸 하는 게 각속도가 보다시피 점점 빨라지기 때문에 뭐 이게 처음 한 바퀴 두 바퀴일 때 이 차이가 크지만 100바퀴, 1000바퀴, 10,000바퀴 돈다고 하면 한 바퀴 더 돌 때 각속도가 빨라지는 이 증가폭이 이 토탈 지금 현재 평균 각속도에 비하면 그 차이가 줄어드는 거니까 이 토탈 크기는 되게 큰데 예를 들어서 이 값이 100만인데 한 바퀴 도는 범위 안에서 얘가 폭이 1밖에 안 바뀐다. 상대적으로 미닝리스해지니까 그러면 근사적으로 얘는 당연히 얘는 밑으로 빼고 얘는 파이도트의 대략의 그 구간에서의 평균값으로 빼고 n번째 구간에서의 평균값으로 밖으로 빼고 적분 sin 파이 d 파이 한 구간에서 그 분자가 당연히 0이 되니까 그래서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다지 간단하진 않아요. 자, 그런 것들이 숨어있죠. 그래서 자, 됐죠? 이제 책으로 돌아와서 책에 그런 말들을 죄다 생략하고 말로 하고 있어요. 한 번에 다 끝나버리거든? 그렇게 말로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파이 2 도트가 콘스턴트가 되고, 좋아요. 그다음 이제 파이 2 도트 각각 속도가 어떤 상수라고 생각하면 이거 한 번 적분한 각속도는 어떤 꼴이 될 거냐면 이거를 한 번 적분한 거니까 n 오버 n 여기 오메가 제로 곱해야 되겠네. 오메가 제로 제곱 곱한 거에다가 시간 t 곱한 거 형태가 되겠죠. 그게 이제 n번째 사이클에서의 무빙 에버리지 밸류가 이렇게 될 거다 이 말이죠. 시간에 비례하는 형태가 나올 거예요. 각속도로서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죠? 파이 도트가 없을까요? 파이 도트의 무빙 에버리지 여기 요 그래프하고 같은 거죠. 파이 도트의 무빙 에버리지가 선형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빙 에버리지는 이 에버리지가 지금 죄다 다 시간에 대한 평균인데 그 시간에 대한 평균이 실제로 무빙 에버리지예요. 전체 평균 이 전체 평균을 잡으면 뭐가 될지 모르잖아. 콘스턴트인데 콘스턴트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겠다. 왜? 파이 도트는 파이 2 도트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거니까. 자,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 그림 6.7 안에 들어가 있는 대시드 라인 같은 거예요. 피겨 6.7 안에 이거 보면 대시드 라인이 있죠? 책에 피겨 6.7을 한번 볼까요? 책이 없네? 한 명밖에 없네? 이거 어떻게 해주나? 내 책을 그려줘야 되네. 책이 없네. 왜 책이 없을까? 그리고 6.7 그리고 6.7을 보면은 오메가를 그려놨어요. 책에서 말하는 오메가가 다시 말하면 파이 도트죠. 이걸 시간에 대해서 그려놨어요. 근데 보면 얘가 어떤 점선을 따라가는데 초반에는 거의 리니어하게 가다가 꺾이죠. 느리게 시작하고 오메가가 빨리 증가하다가 느리게 증가하는 속도가 이렇게 계단 형태로 그래도 약간 아래로 꺾이는 것도 있네.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린 요 그림 여기서 보면 이게 꺾이죠. 처음에 빨리 가다가 처음에 리니어하게 가다가 나중에 꺾여요. 지금 우리가 리니어하게 간다 여기까지만 했는데 이게 또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지. 계속 리니어하게 가는 것도 아니야. 요 초반점만 맞아. 요 점선 대시 라인의 요 초반점만 맞아. 오케이? 그리고 6.7. 그리고 6.7에 보면 이제 단서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댐핑이 없을 때 이거 그림 6.7은 사실은 댐핑이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6.7은 사실 댐핑이 있는 상태에서의 오메가예요. 얘는 뉴메리컬 솔루션을 그린 건데 문제는 이 초반전은 댐핑이 없는 거랑 똑같거든. 각속도가 충분히 빨라지지 않으면 댐핑에 의한 그 토크는 무시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 초반전은 리니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책이 참 헷갈려. 골드스타인 책이 상당히 그 부분이 헷갈리는 게 모든 그림을 각각 그려놓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푼 것은 이 2번은 댐핑이 0인 걸 익스플리시트하게 가져가고 풀었잖아요. 그러면 오메가가 시간에 대해서 리니어하게 나오잖아. 물론 한 번은 근사를 했지만. 그런데 이게 한 번 리니어하게 나오면 처음부터까지 리니어한 거잖아요. 그 이타가 0일 때 이야기고 이타가 0이 아닐 때는 이런 커브가 돼요. 가다가 쭉 이렇게 세츄레이션 되는데 오메가가 이타가 0이 아닐 때 이 초반전 타임이 제로에서 이게 막 처음 출발해가지고 얘가 처음 가속되기 시작할 때 이 초반 부분에는
이타 파이 도트라는 항이 상대적으로 아직 크지 않거든. 각속도가 아직 안 크니까. 그래서 얘가 무시 가능하니까 이 이타가 없는 거랑 모양이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양이 대충 선형으로 증가한다. 요 컨셉이 이타 0인 걸로 우리가 근사해서 지금 생각한 요거랑 일치하는 패션이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됐나요? 책에 그런 말들이. 그래서 되게 6.7은 자세히 보면 헷갈리거든. 리니어하게 쭉 안 가고 가다가 속게 왜 그러지? 왜냐하면 이 그림, 이 상황 저 상황을 지금 다 한 그림으로 보여주려고 그래서 특히 6.7은 정확히 이타가 0이 아닐 때 그림이에요. 이타가 있는 상태. 근데 이 앞부분의 이 리니어한 파트는 이타가 0인 상황과 똑같다. 이타가 0인 상황의 그림을 따로 안 그려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케이. 와, 블리폴이 거의 2개밖에 못했어. 말은 되게 많이 했는데 블리폴이 2개밖에 못했어. 하하. 그 다음 거는 양이 좀 많은데 큰일이군. 큰일이에요. 하나. 지금 몇 분이에요? 20분 정도 남았죠? 20분. 오. 좀 더 가봅시다. 이 피겨 6.7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 되겠지? 3번까지 가봅시다. 자, 3번. 세 번째는 만약 이타가 이제 0이 아니고 n은 nC보다 크고 저항력도 있고 시계 방향으로 계속 돌아갈 판이고 그런데 그래도 뭔가 좀 쉬운 조건 하나 걸어야지 문제를 근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근사하는 거가 오메가 C가 오메가 제로보다 많이 작다. 오메가 C가 오메가 제로보다 많이 작다. 이런 조건을 걸었어요. 오메가 C가 오메가 C보다 많이 작다. 운동의 자식을 다시 써보면 N 오버 NC가 오메가 제로의 오메가 제로 제곱이죠. 제곱분의 파이 2 도트 더하기 오메가 C분의 1 파이 도트 플러스 사인 파이 이런 꼴인데 요거 지금 오메가 C가 이거보다 많이 작다. 오메가 C 역수가 이거보다 많이 작다 그러니까 오메가 C분의 1은 많이 크겠죠. 요게서 많이 크고 오메가 제로분의 1은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그럼 이거 전체를 그렇죠? 요 과정을 하면은 이 항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번엔 댐핑이 중요해져 버리는 거예요. 얘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지게 되죠. 그러면 이거 전체에다가 이제 오메가 C를 한번 곱해보면 알겠는데 오메가 C를 한번 곱해보면 N 오버 NC 한 다음에 그러면 오메가 제로분의 1 하나 있고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C 하나 있고 파이 2 도트 있고 그 다음에 얘는 파이 도트가 있고 더하기 오메가 C 사인 파이 이렇게 되겠죠? 오메가 C를 곱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오메가 제로분의 오메가 C가 있으니까 이 값이 0으로 가버리니까 이 첫 번째 항이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고 나면 운동광 변식이 근사적으로 아주 간단해지죠. 댐핑턴만 남았으니까. 그러면 이 항에 쓰면은 파이 도트가 오메가 C로 묶어지고 N 오버 NC 빼기 사인 파이 꼴이 되겠죠. N 오버 NC. 오케이? 근데 이거 이제 등식 우리가 근사한 거니까 등식이라고 쓰지 말고 파이 도트가 이쪽으로 간다 이렇게 씁시다. 근데 이 값은 보다시피 여기 콘스턴트 토크고 그다음에 각도 들어있고 파이 들어있고 물론 시계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얘는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폭 안에서 얘는 어떤 유한한 값에서 그 위에서 이제 리플이 있는 어떤 값이고 어쨌거나 대충 세츄레이션 하는 느낌이죠.
이 부분만 그림으로 그린다고 어떻게 돼? 아까 그렸지만 어떤 콘스턴트 값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사인 함수가 그려지는 정확히 사인의 역함 사인이 뒤집힌 거니까 콘스턴트가 있고 아래로 갔다가 위로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죠. 이런 커브죠. 근데 제가 아까 이게 피겨 6.7의 오른쪽이라고 그랬는데 피겨 6.7 이게 피겨 6.7에서 아까 시작 부분은 리니어였죠. 뒤로 가면 이렇게 돼 이런 형태였잖아요. 시작 부분은 이렇게 리니어하게 증가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꺾였단 말이에요. 잘 그려야 되네. 잘 그렸네. 그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자른다면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게 시간 t였고, 제로였고, 이게 오메가였거든.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런 형태의 근사한 거죠. 이타 0이 아니고, n이 nC보다 크고, 단 오메가가 이런 범위이면, 이런 형태의 세츄레이션 비헤비어가, 이게 세츄레이션이냐? 대충 세츄레이션이다.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니까 처음에 리니어하게 증가하는 거는 이타 0인 효과 댐핑이 아주 작을 때 나중에 커지면 이제 댐핑이 이제 도미넌트해진 거죠. 마치 터미널 빌로시티처럼 공중에서 그 물체를 떨어뜨리면 속도에 비례한 저항력이 있으면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지 않고 일정해져 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회전이고 콘스턴트 토크가 가해지면 대략 수렴했다 이거죠. 진폭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대략 수렴한 거죠. 세츄레이션 비헤비어를 보인다. 그림 6.7의 오른쪽 부분. 좋아요. 근데 왜 파이도트가 왜 이와 같이 이제 세츄레이션 대 비헤비어를 보이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 저항력이 점점 커지는데 한없이 커질 수는 없잖아요. 속도에 따라 커지는데 외부에서 주어지는 이 토크까지만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외부에서 에너지 공급하는 소스고 에너지를 여기서 소비하는 놈은 얘밖에 없어요. 얘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놈인데 결국은 얘 둘이 밸런스를 이룰 때까지 속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요놈과 요놈은 서로 아시다시피 진동하는 조화진동자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요항과 요항은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 요항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요 둘이 이제 평형을 이룰 때까지 속도가 증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파이도트가 요 n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토크가 주어지면 그게 콘스탄트로 주어지면 파이도트도 이와 같은 수렴 비헤비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 특정한 이런 이상은 증가할 수가 없어요. 각 속도가. 자, 그런 이야기고, 이걸 이제 다른 요 방정식을 다시 써보면 이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볼 수가 있는데, 다시 써봅시다. 파이 투도트를 써보면 파이 투도트의 시간 평균을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요 방정식을 가지고 해보면. 요 방정식 가지고 여기다 파이 투도트는 뭐냐면 이걸 미분한 거잖아요. ddt 그 다음에 파이 도트를 미분한 거니까 ddt 한 다음에 오메가 c n over nc 빼기 sin 파이 이거의 시간 평균이 될 텐데 그럼 요거 상수 부분이니까 요거 앞부분은 날아가고 뒷부분만 문제죠.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시간이 뭡니까? 파이 도트죠. 코사인 파이 도트의 시간 평균은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파이 도트의 시간 평균 이게 얘가 대략의 세츄레이션 비율을 보이려면
이게 지금 이걸 평균값이 대략 세츄레이션 한 거니까 한 주기 여기까지 한 주기의 평균값과 그 다음 또 한 주기의 평균값이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요거의 평균값은 콘스턴트로 세츄레이션 돼야 되거든. 네? 어떤 콘스턴트가 돼야 되는데 콘스턴트가 얘가 지금 어떤 쏘리 이 오메가의 평균이 지금 콘스턴트인 거니까 다시 말해 파이 도트의 평균이 콘스턴트가 된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파이 2 도트의 평균은 0으로 가야 되겠죠. 얘가 0으로 가야 이거 한번 적분한 파이 도트의 평균이 콘스턴트가 될 거 아니에요. 말했지만 이게 평균 한 주기에 대한 평균이라고 리플은 있어요. 리플은 있지만 그의 평균값은 똑같으니까 얘가 콘스턴트가 되려면 얘는 0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것도 트리비얼하진 않죠. 보다시피 파이가 시간의 함수고 파이 도트가 여기 들어가 있고 그다음 파이 도트는 리플이 있으니까 이것도 그다지 트리비얼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가정만 하면 쉽죠. 요 정도가 되면 얘가 피리어딕한 모션을 하게 될 거다. 피리어딕한 모션을 할 거다라는 가정만 하면 이건 이제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처음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얘가 그 댐핑이라든지 익스터널 토크의 효과가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간 토크가 막가해졌을 때든지 아니면 그 댐핑이 막 액션을 그럴 때는 뭐가 시간에 대해서 많이 변하지만 이 함수의 리스판스가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함수의 리스판스는 일정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시스템의 리스판스는 피리어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얘를 이제 피리어딕한 리스판스를 보는데 그러면 여기서 피리어딕한 파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파이가 피리어딕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게 아주 쉬워지죠. 그러면 이게 0인 거를 대략 쉽게 이해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피리어딕하다면은 한 주기 안에서 얘를 피리어딕 함수로 우리가 전개를 할 수가 있고 파이라는 함수를 피리어딕 함수로 쓸 수가 있고 피리어딕 함수로 온갖 게 있으니까 우리가 뭐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지금 적혀 있지만 그런 피리어딕 시스템, 피리어딕 펑션으로만 얘들을 전개하고 피리어딕 시스템으로 그런 베이시스로 얘를 다 전개한 다음에 그 계수를 우리가 모르지만 계수를 임의의 계수로 쓴 다음에 전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를 모델링하면 될 거다. 그러니까 얘를 피리어딕 펑션으로 우리가 가정을 해버리면 이런 걸 할 수 있죠. 뭐 an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n 코사인 오메가 t n을 써야 되겠네요. 오메가 nt 오메가 nt 이런 걸로 쓰고 무한하고로 이런 식으로 피리어딕 펑션이니까 얘를 이렇게 전개하고 다시 그러면 얘를 미분 구할 수 있고 그죠? 그러면 이게 오메가 n an 코사인 오메가 nt 뒤에는 오메가 n bn 마이너스 사인 오메가 nt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그리고 파이 도트에 들어갔고 이 파이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먼저 굉장히 지저분해지죠. 코사인 안에 다시 사인 코사인 다시 또 들어갈 테니까 파이 도트 파트는 해피했는데 앞부분이 왕창 지저분해졌죠. 근데 어쨌거나 이거 다 이런 형태로 다 파이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파이 도트 이거 집어넣고 나면 어쨌거나 이 함수의 곱은 피리어딕 펑션인 거예요. 피리어딕 펑션을 한 주기에 대해서 평균한다? 답은 0이지. 이미 우리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됐다. 우리가 쉽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얘가 피리어딕 펑션이면 오토매티컬리 얘는 0이 돼요. 어떤 함수가 요 파이 t가 시간에서 피리어딕 펑션이기만 하면 그 주기가 얘랑 맞기만 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되게 쉬운데 그걸 이제 말하려면 이런 식의 말이 필요해요. 그런 얘기까지 우리가 할 필요 없겠죠.